요즘 들어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나 단체 카카오톡방에 쏟아지는 알림음이 그저 피곤하고 귀찮게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이 모임 저 모임 빠지지 않고 얼굴을 비춰야 직성이 풀렸고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꿰고 있을 정도로 오지랖도 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 만나는 것도 시들해지고 억지로 웃으며 남의 장단에 맞추는 일은 생각만 해도 진이 쏙 빠집니다. 혹시 내가 나이 먹고 성격이 유별나진 건 아닐까? 이러다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기도 하셨죠? 절대 이상해지신 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신경계는 쓸데없는 감정 소모와 외부 자극에 훨씬 더 예민해지고 취약해집니다. 평생을 자식 걱정, 배우자 걱정에 시댁과 친정 대소사까지 온몸으로 막아내며 사셨습니다. 얼굴도 잘 기억 안 나는 먼 친척이나 지인의 경조사까지 봉투를 챙겨가며 사람 노릇하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의 배터리는 남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출 만큼 넉넉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골 마당에 심어둔 오래된 과일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비바람을 맞으며 무성하게 자라난 나무도 때가 되면 썩은 가지나 불필요한 잔가지를 과감하게 쳐내야만 뿌리가 썩지 않고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나무와 뜻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인연을 맺으며 가지가지를 쭉 뻗어 나갔다면 인생의 후반전에는 내 남은 기력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 무자비할 정도로 냉정한 가지치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안의 잡동사니를 싹 다 내다버리고 싶은 그 충동은 사실 눈에 보이는 짐짝이 아니라 내 주변을 거미줄처럼 칭칭 감고 있는 피곤한 인간관계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간절한 무의식의 발현입니다. 속을 썩이는 다 큰 자식이나 툭하면 잔소리하는 배우자, 혹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지인들을 쓰레기장으로 내다버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만만한 집안의 물건들을 향해 그 답답하고 도망치고 싶은 심정을 터뜨리는 겁니다. 마치 치지직거리는 잡음이 심한 낡은 라디오를 억지로 듣다가 그 소음이 너무 괴롭고 머리가 아파서 전원 코드를 확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과 같습니다. 물건을 비우고 텅 빈 공간을 갖고 싶은 마음은 결국 나를 둘러싼 모든 복잡하고 시끄러운 주파수를 꺼버리고 오직 나만의 완벽하고 평화로운 고요함을 선택하고 싶다는 생물학적인 살기 위한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입을 닫고 혼자 있고 싶어지는 내 마음을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서늘한 진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냅다 버리며 느끼는 그 순간의 후련함 뒤에는 참으로 씁쓸하고 외로운 눈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야속한 노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움켜쥐어야만 했던 더 슬픈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너무나도 비참하게 쪼그라든 나의 통제력과 싸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 무슨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길래 우리는 이토록 버리는 행위에 매달리게 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뜨거운 눈물이 핑 도실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 같지 않은 주름진 내 모습에 왈칵 서글퍼진 적 없으십니까? 마음은 아직 20살 청춘인데 비 오기 전날이면 어김없이 쑤시는 무릎 관절에 돌아서면 까먹는 야속한 기억력까지 내 몸뚱이 하나조차 이제 내 맘대로 안 된다는 사실에 덜컥 겁이 나고 짙은 무기력함이 밀려오셨을 겁니다. 게다가 평생 뼈 빠지게 키워놓은 자식들은 또 어떻습니까? 내 배합 하나 하건만 머리 좀 컸다고 제 고집대로만 살려 하고 부모가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해주는 조언은 잔소리라며 귓등으로도 안 듣죠. 은퇴하고 나니 오라 하는 곳도 없고 하루 해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가만히 앉아있자니 내 뜻대로 굴러가는 게 참 지독하게도 없는 참으로 허탈한 노년의 삶입니다. 이렇게 삶의 주도권을 통째로 빼앗긴 것 같은 헛헛함과 우울감이 밀려올 때 우리는 참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소파에 앉아있다가 홧김에 벌떡 일어나 가장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쫙 펼쳐듭니다.
그리고는 평소엔 아깝다며 애지중지 모셔두었던 낡은 물건들이나 유행 지난 옷가지를 미친 듯이 쓸어 담기 시작하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우리의 행동을 보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상실감, 그리고 늙어간다는 그 처절한 무력감을 잊기 위해 무언가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내가 당장 통제하고 내 뜻대로 처분해버릴 수 있는 가장 만만한 물건들에게 화풀이하듯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죠. 노화와 은퇴, 그리고 빈둥지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지금 우리 인생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평생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조차 이 무서운 파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거친 폭풍우 속에서 유일하게 내 맘대로 조종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조각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손에 꽉 쥐어진 쓰레기 봉투입니다. 이 물건을 버릴지 말지 가차없이 결정하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내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된 것 같은 짜릿한 통제감을 줍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식놈이나 야속하게 늙어가는 내 몸뚱이는 쓰레기장으로 내다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만한 헌옷 수거함과 종량제 봉투에 묵은 짐들을 꾹꾹 쑤셔 넣으며 그 얄팍한 성취감으로 쓰린 속을 달래고 위안을 얻는 겁니다. 버려진 빈 공간을 보며 묘한 후련함을 느끼는 것, 사실은 일종의 진통제와 같습니다. 욱신거리는 마음의 통증을 잠시 잊게 해주는 아주 독한 진통제 말입니다. 내가 아직은 내 삶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고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은 눈물겨운 발버둥인 겁니다. 평생 가족들 건사하느라 정작 내 마음이 곪아가는 건 돌볼 틈조차 없었던 우리네 인생이 물건을 냅다 버리는 행위로 억눌린 허름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참으로 가엾고도 안쓰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처가 깊게 났을 때 진통제만 계속 삼킨다고 그 병이 낫습니까? 약효가 떨어지면 결국 전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고통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물건을 하나둘 매다버리며 후련함을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텅 빈 집안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뼈가 시리도록 사무치는 외로움이 훅 치고 들어온 적 없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진짜 마음을 비우고 있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직면해야 할 슬큰을 애써 외면하고 도망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강박적으로 집안을 치워대면서 진짜로 숨기고 싶었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서늘하고 아픈 상처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붕대로 칭칭 감아둔 그 상처의 진짜 얼굴을 피하지 않고 마주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실지도 모르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